과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나이를 45세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제 무릎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 랜선진료소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광명병원에서 무릎 관절을 하고 있는 정형외과 박용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사실 여러 개의 관절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무릎 관절에 관심을 갖고 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하고는 다르게 뼈에 의해서 안정성이 지지되지 않고 주변의 인대와 근육으로만 안정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 비해서 질환의 발생률도 높고 실제적으로 퇴행성 변화나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병인지부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하면 단순히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 망가지는 질환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가 좀 많이 바뀌어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연골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활액막, 안에 있는 인대, 모든 관절 내 구조물들이 병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악화가 돼서 환자에게는 통증, 그 다음에 기능 제한, 점차 심해지면 보행 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여기서 퇴행성이라고 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변형을 말하는 거죠, 교수님? 퇴행성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세포나 조직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 정상적인 수복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세포들이 기능 회복, 수복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런 병적인 변화가 생겨서 상처가 하나가 나도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안 좋아지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피부에서는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언제부터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시나요? 과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나이를 45세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제 무릎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그거에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도 환자들이나 사람들이 레크리레이션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무릎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면 많이 쓰는 것 자체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한 번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관절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통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무릎이 아프면 일단 관절염을 의심해 보아야 하나요? 사실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20대, 30대 젊은 사람이 무릎 통증이 생기면 그건 관절염보다는 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대나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가능성이 더 높고 이게 40대가 넘어가고 외상의 과거력이 없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붓고 눌렀을 때 아픈 압통이 생기고 활동을 할 때는 아프다가 쉬니까 또 괜찮아지고 이런 양상을 보인다면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릎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럼 병원을 가볼까 하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되게 과가 많잖아요. 네. 어느 병원에 갈지부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정형외과라서 정형외과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진단이 확실히 나온 다음에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과를 가도 잘 치료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진단이 나오고 그럼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정확한 진단 그것을 위해서는 정형외과를 먼저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환이 대표적일 수 있을까요? 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치료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인 엔세이드를 복용하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계속 해도 찢어진 연골판이 붙지 않으니까 증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운동 교정이나 아니면 행동 교정,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상태인지 평가를 위해서는 사실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저희도 똑같습니다. 내과를 방문해도 그렇고 환자가 어떻게 불편한지, 과거력, 언제부터 아프고 어떤 양상으로 아픈지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무릎을 보고 만져보고 촉진을 해서 무릎이 부어 있고 관절 안에 삼출액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압통이 있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무릎 관절 주변에 정상적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 골극이 보인다면 그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시기를 만약 놓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잘해서 관리를 잘하면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악화가 돼서 말기 관절염으로 가는 걸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말기 관절염으로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관리를 잘해서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게 보존적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치료입니다. 실제적으로 무릎 관절 자체는 근육이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서 안정성을 좋게 하면 관절에 어느 정도 초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도 이게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약물 치료는 운동 치료 중간중간에 혹시 증상이 악화가 됐을 때 관리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늘 허리의 근육 주변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건가요? 무릎 주변의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